술을 끊으면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지죠. 피곤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죠.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더 차분하고 예리하며 맑아진 것을 느낍니다. 거울을 보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눈에서 피로함이 사라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시 불을 켠 것과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우리 몸은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느껴지는 이 90일간의 변화를 겪는 것일까요? 이 90일 동안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과학적 변형 중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은 금주를 마치 의지력이나 인내 혹은 극복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의 화학 구조를 재설계하고 호르몬을 장악하며 신체의 모든 세포가 알코올에 의존하도록 교묘하게 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끊게 되면 몸은 단순히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90일 동안 우리의 뇌가 스스로 재건되고 간이 재생되며 수면, 호르몬, 그리고 동기부여가 완전히 초기화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면의 과학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는 알코올을 이전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일주일은 혼돈 그 자체이지만 몸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혼돈입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후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간은 혈류에서 에탄올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술로 피로해진 간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알코올은 우리의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바 수용체를 직접 자극합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진정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거죠. 마치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고환이 스스로 호르몬 만드는 것을 멈추는 것처럼 알코올이 계속 주입되면 뇌도 스스로 평온함을 만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술을 끊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 그게 바로 이 때문이죠. 즉 수년간 음주를 통해 뇌는 그 인위적인 차분함에 의존하고 당연히 알코올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 믿고 자연적인 가바 생산량을 낮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코올이 제거되면 하룻밤 사이에 안락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하고 짜증나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죠. 하지만 3일을 버티게 되면 가바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수면은 여전히 엉망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그동안 줄곧 렘 수면을 억제해왔기 때문이죠. 렘 수면은 뇌가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술을 마시는 동안 이 단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겁니다. 회복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독의 정도, 마셔온 기간, 몸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죠.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의 뇌는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악몽이나 생생한 꿈들 혹은 경련이 올 수 있는데 수면 기능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체내 수분 상태가 개선되며 그동안 침묵했던 면역 체계가 다시 가동됩니다. 비록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몸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체 시스템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2주차가 되면 인체에서 재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장기 중 하나인 간이 스스로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간 손상을 측정하는 ALT나 AST 같은 효소 수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빠르게 회복됩니다. 심혈관계도 그 뒤를 따르죠.
혈압이 정상화되고 심장 박동이 고르게 변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알코올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던 조직에 마침내 충분한 산소가 닿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과학적 사실이 나옵니다. 알코올은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될 때 분비되는 것과 같은 호르몬이죠. 만성적인 음주는 이 코티솔 수치를 24시간 내내 높게 유지하며 이것이 음주자들이 아침에 불안하게 깨거나 긴장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주가 지나면 코티솔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은 깊어지고 근육은 빨리 회복됩니다. 물론 줄어든 도파민을 채우려고 단 음식이 당기긴 하겠지만 이것만 조심하면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체지방 감소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때는 또한 동기부여와 보상 네트워크인 도파민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알코올이 도파민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술을 마실 때마다 뇌에 가짜 보상감이 뿜어져 나왔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수용체가 무너진 것이죠. 술 없는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삶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뇌가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천달이 끝나갈 무렵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를 느끼게 되고 세상이 더 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 2개월 차가 되면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뇌의 차례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약 8주간의 단주 후에 의사결정, 절제력, 자제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인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물리적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합니다. 알코올은 지금까지 이 부위를 수축시켜 계획을 세우거나 집중하고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으면 그 손상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개월 차쯤에 사람들이 집중력, 명료함, 창의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뇌 회로가 말 그대로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뇌의 기억 중심지인 해마의 부피 또한 커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놓쳤던 사소한 말들, 이름, 아이디어, 창의적인 것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소화 시스템도 치유되죠. 알코올은 장 내벽을 손상시켜 독소가 혈류로 새어나가 염증을 유발하는 장 누수를 만듭니다. 2개월 이내에 장 내벽이 봉인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들이 균형을 되찾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단순히 휴식을 잘 취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생물학적 변화가 나의 감정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3개월 차가 되면 신체의 모든 주요 시스템이 재조정됩니다. 신경계의 브레이크와 액셀인 가바와 글루타메이트 시스템이 마침내 균형을 잡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안정되고 감정이 평온해집니다. 도파민 민감도가 돌아오면서 더 이상 기쁨을 느끼기 위해 술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에 뇌에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죠. 스스로에 대한 반성, 정체성과 연결된 영역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다한 음주 중에는 이 회로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걱정하고 되새김질하지만 90일이 지나면 그 소음이 잦아듭니다. 그리고 비로소 강박이 아닌 선택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내가 스스로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돼라고 생각하며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수면 사이클은 회복되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는 정상화됩니다. 면역 체계는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포 내부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증식하죠. 90일이 되면 물리적 변화와 나의 정체성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집니다.
알코올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스스로 평온함을 만들어내는 상태로 변화하고 갈망과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대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90일간 술을 끊는 것은 인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며 고통을 무디게 하는 것에서 의미를 재창조하는 것으로 뇌의 시스템 오류를 완전히 재조직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그 90일의 문턱을 넘어서고 몸과 뇌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결코 예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뇌는 더 예리해지고 에너지는 더 높아지며 관계는 풍요로워지고 삶은 좋은 방식으로 고요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나 우리는 술을 끊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90일이 완전한 단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다시 정립되었더라도 뇌 속에 잠복해 있던 갈망이라는 바이러스는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적 없는 갈망 대처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술에 대한 감정 혹은 맨정신을 유지하려는 애씀조차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즉, 내가 단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